아빠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직장과 삶, 나를 찾는 이야기. 지금 다니는 회사, 평생 다닐 자신 있나요?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보내죠. 1년 중 절반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일상이 숨막히게 느껴지고 영혼 없는 로봇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진 않았나요? 누구에게나 이런 회의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고민이 나약함의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마음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해왔을 거예요. 남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인내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고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내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익숙함 속에 갇혀 똑같은 내일을 맞이할 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변화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SNS 피드를 넘기다 멈칫한 순간,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서 환하게 웃고, 누군가는 멋진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이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며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SNS는 때로 행복 배틀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우울해지곤 하죠.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는 왜 저들처럼 못 살지? 요즘은 또 자기계발 열풍이 거세죠. 퇴근 후 N잡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새벽 5시 기상 루틴, 독서 챌린지 100권 달성.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SNS는 단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의 파편일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비교 속에서 나다운 삶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남들의 행복은 당신의 불행이 아닙니다. 남들의 성과는 당신의 실패가 아니죠.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SNS 속 이미지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깎아내리지도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혹시 나는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하지? 이 전공, 이 직업이 내 평생의 길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좋은 학교, 좋은 회사.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직업 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의 디지털 페인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하면서 붐 유튜버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죠. 또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심리 상담 앱 개발자처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화려하고 쉬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익숙한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길 말고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과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당신만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탐험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세상의 다양한 일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일, 그 가능성을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세요. 하루 1시간,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퇴근 후 혹은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당신은 보통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지친 몸을 이끌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휴식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 중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1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지하철 2정거장 거리를 가는 정도의 시간이죠. 하지만 이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회사 일이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손으로 만드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작은 온라인 상점을 열어보는 거죠. 이 작은 시작이 미래의 새로운 직업이나 수입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심화하는 것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지평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짧은 특강, 혹은 책 한 권을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지식이 쌓여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10분씩 글을 쓰는 글쓰기 루틴이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며 정보 습득 루틴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죠.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 1시간의 힘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3달, 1년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작은 노력이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퇴근 후 하루 1시간, 혹은 주말에 몰아서 쓰는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퇴사를 꿈꿉니다. 이 회사를 벗어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삶은 퇴사 후에나 시작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퇴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충분히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찾는다는 것을 회사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우리는 충분히 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당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쌓은 업무 능력이나 네트워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회사의 직함 이전에
당신만의 고유한 관심사와 재능,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울까? 무엇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더 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러니 섣부른 퇴사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찾았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왔죠.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글쓰기에서 콘텐츠 기획으로 이어진 김하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퇴근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기처럼 썼지만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글로 쓰고 싶어졌죠. 블로그를 시작했고 꾸준히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한 회사의 홍보팀에서 그녀의 글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글쓰기 능력을 눈여겨본 거죠. 하나 씨는 이직 후에도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관심사에서 시작했을 뿐이죠라고 말합니다. 취미가 전문성이 된 박선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선우 씨는 IT 개발자였어요. 일이 재미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죠. 그러다 어릴 적 좋아했던 목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작업실에서 나무를 만지고 작은 가구를 만들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주말마다 목공 클래스에 참여하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전문성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공으로 만든 작품들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구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가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는 즐거움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을 목공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꾸준히 탐색하고 시도했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사가,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볼까요? 나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시작해야지. 혹시 당신의 삶 속에 이런 언젠가로 미루는 것들이 쌓여있진 않나요?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볼 때입니다. 자기개발이나 새로운 시작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혹은 퇴근 후 딱 30분만 관심 있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죠. 이처럼 작고 쉬운 습관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될수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를 닦듯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루틴이 되는 겁니다. 글쓰기도 강력한 자기개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 떠오른 아이디어 등을 짧게라도 글로 남겨보세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 당신의 성장 스토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느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지금은 당신의 언젠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아빠에게 큰 힘이 됩니다.